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그 반도체와 IT의 상황들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전공정 얘기만 해봤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전부죠. 네. 그러나 요즘 세대가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져서 쉽게 얘기하면은 칩도 8코어짜리 4코어짜리를 같이 쓰는 네네.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심텍을 비롯한 무슨 기판 업체들 뭐 대덕전자 크게는 삼성전자 이노텍까지도 BGA 쪽의 설비 증설이 막 조 단위로 들어가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사실은 그건 후공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정은 앞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 램서치, ASML 다 전공정 업체예요. 도쿄 올레까지도 전공정 업체인데 그렇죠. 지금 후공정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후공정은 제재 대상이 아닌 듯도 합니다. 네, 제재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이 후공정은 전혀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아까 북한의 목탄차 이야기했듯이 네. 네. 일단 기계장치대 뭐 나무를 떼서 돌리듯이 중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전공정에 막히면 결국 후공정에서 뭔가 이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후공정에 대한 뭐 제재들이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제 그런 쪽으로 기술을 좀 메이크업 하려는 니즈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네. 거죠. 14나노 칩을 만들어서 네네. 다른데 지금 5나노, 7나노 쓰고 있는데 네네. 14나노 칩을 쓰면 예를 들어 퍼포먼스가 얼마가 나와? 네네. 한 4분의 1밖에 안 나와. 네네. 예를 들자면 면적 대비 이렇게 따져보면 그럼 4분의 1밖에 안 나면 이거를 4층으로 다 연결을 해. 네. 비아홀로 하든가 그렇죠. 네. PSV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네. 해가지고 4단을 해서 사이즈는 큰데 우리가 조금만 높이만 허용해 주시면은 이 7나노 성능이 나와요. 내장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네.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하이엔드도 해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한데요. 질적으로도 뭔가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 패키지 방금 이야기한 그 후공정 고도화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일단 전공정에서의 네. 효율 극대화를 위한 어떤 최적화는 그렇죠. 일단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기술에서 최적화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후단에서는 이걸 적층하는 걸 기존에 네네. 갖고 있는 거를 병렬 구조로 만들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네네. 그런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이게 설계라 그러면 우리 반도체 설계라 그러면 예전에는 다 전공정의 영역이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웨이퍼까지만 전공정 설계하고 후공정은 그냥 던져주면 오사트 업체들이 알아서 패키징을 해서 네. 다 표준화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후공정까지 다 설계해서 줘요. 설계를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줘야지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설계하는 칩들 예를 들면 애플의 M1, M2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공정까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는 거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칩 설계하다가 넘어간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거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 쪽의 인프라는 괜찮다는 거죠. 예. 네, 장비가 못 그럼 머리로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후공정 설계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메이크업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전공정은 막힌 거고, 그럼 후공정을 뚫어가지고 최대한 풀어내려고 네네. 노력을 엄청나게 할 거고, 그럼 이 가진 칩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코어를 더 붙이는 건 앞에 전공정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코어를 최대한 붙여갖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성능을 향상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럼 오사트는 굉장히 발달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오사트 업체가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중국 빅5 중에 한 개 업체가 있어요. 이제 네. JCET라고 이제 네. 장천과학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한 글로벌 오삿 중에서 3, 4등 정도 됩니다. 3, 4등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걸 생산해서 자국 업체한테 하는 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애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예전에 스태치팩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회사가. 예. 그래서 이제 기술을 그때 많이 그때는 이제 기술 가져올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화천 뭐 과기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오사트 업체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네. 것이고, 근데 오사트 업체라고 할지라도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한국이 계속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지금 후공정 쪽은 국산화율이 한
50% 중반까지 가 있습니다. 네. 뭐 전공정은 아직까지 뭐 10% 수준이지만 후공정은 굉장히 많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쪽으로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중국 업체들이 이 네. 오사트를 엄청 거기다 힘을 주고 강화를 하면 네네. 당연히 그 장비도 나중에는 조금 제어를 받게 되는데 지금 네. 당장에서는 가성비 있고 괜찮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노크는 네.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야 지금 네네. 경기도 나쁘고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눌릴 수 있지만 한 1, 2년 더 지나면 그럴 수는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대표적인 그 후공정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죠? 후공정 뭐 오사트 하는 업체들은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SFA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셈블리하고 테스트를 다 하는 회사들이고요. LB 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테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두산 테스나 네. 그리고 이제 네페스 아크 이런 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를 네. 대주는 회사들도 있죠. 장비를 대주는 회사들이 좀 주목할 만해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이제 한미 반도체 네.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이오텍스.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네. 유망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본딩을 해주는 회사고 네네. 붙여주는 회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오텍스는 마크 찍어주는 회사죠. 그렇죠. 그 마크, 레이저하고 네네. 절단 맞습니다. 해주는 네. 그런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뒤쪽에 라인을 네네. 쓰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뭐 굳이 그 아까 4대장, 5대장 회사 거 안 쓰고 퍼포먼스만 나오는 이걸 써도 그렇죠. 되는 거니까.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ASML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베시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베시라는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그 장비를 독점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AMD의 제노아라는 신규 칩에 그 3D V캣이라는 그 기술에 적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플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내년에 나오는 칩에다가. 근데 그 배시라는 장비를 독점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배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둘이 손을 잡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약간 이게 후공정이지만 전공정 같은 후공정이거든요. 전공중에 대한 이해 없으면 네네, 어렵겠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웨이퍼 투 웨이퍼. 그러니까 네. 웨이퍼끼리 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공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어플라이드가 주도를 하고 얘들이 따라가는 그림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주도권은 배시한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시 쪽이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배시가 다 물량을 못 대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들이 공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원한 업체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번 아이폰 14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이폰 14가 공정이 사실은 4나노 또는 3나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제대로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습니다. TSMC가 제공을 못 해줬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5나노 어드밴스 네네, 맞습니다. 이걸 들어갔고 네. 그다음 네.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 말고 14는 예전 칩을 그냥 써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걸 제대로 생산을 못 해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세화 공정의 한계가 지금 드러났다. 그렇죠. 파운드리 업체들이 더 이상 미세화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죠. 네. 예, 그래서 옛날 칩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 뜨기 시작한 게 후공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그 중요한 게 칩넷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한 그 반도체 세미나 가면요 후공정이 절반 이상이에요. 발표 웬만한 학술 뭐 이런 네. 이번에 세덱스 같은 데서도 보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설명이 절반 이상이에요. 예전하고 완전히 사뭇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이 너무 어려워지고 투자비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이게 기술 진보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칩 업체 입장에서는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요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찾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버린 거죠. 예, 예. 원래 패키징이라는 게 어드밴스드가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검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에폭시 본딩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예, 싸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다리 말로 달아가지고 포장해서 주는 와이어 달아가지고 이렇게 네. 주면 되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후공정 쪽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칩넷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반도체는 하나의 칩에다가 모든 IP를 올리는 게 최고야. 그렇죠. 라고 인텔의 네. 주요 네네. 했던 작업이죠. 그렇죠. 그게 뭐 SoC 기반 시스템 온 칩으로 해서 모든 기능이 여기 한 개 칩으로 구현되는 게 최고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발열이 너무 나는 거고 발열이 왜 많이 나게 됐냐면 이게 점점 더 칩이 AI의 기능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 AI가 이렇게까지 많이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기능
적으로. 근데 이게 AI가 되다 보니까 병렬적으로 굉장히 이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연산 횟수가 너무 네, 많아지는 거죠. 열이 너무 많아 발생하니까 이걸 네. 한 곳에 붙여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코어를 예전에는 하나의 실리콘 다이에다가 여러 가지 코어를 놓았다면 이제는 코어를 쪼개기 시작한 거죠. 네네. 대신에 이제 요거를 그냥 도미한 실리콘, 그걸 인터포저라 그러는데 거기 위에다가 딱딱딱 놔서 연결을 한 거죠. 네. 칩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기판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메모리까지 이 인터포저까지 올라와 버리면 이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기존에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끼리 서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네.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 하나의 인터포저 위에다가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까지 같이 하면 이게 AI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 예전에는 그냥 다이 하나에다 다 네네. 구현을 했는데 이제는 네네. 다이를 쪼개서 구현하는. 쪽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게 칩넷입니다. 예.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칩들을 이제 인터포저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걸 이제 밑에 네.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대다수 칩 업체들이 칩넷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도 칩넷 구조고요. 네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칩넷이라는 용어를 만든 게 AMD이기 때문에 네. AMD도 다 칩넷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칩넷 표준을 만드는 그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게 네. UCI 익스프레스라고 해요. 네. 그 유니버셜 칩넷 인터커넥트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거고 네. 그게 기존에 낸드는 PCI 익스프레스라는 표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5.0까지 왔는데 그거를 이제 칩넷도 이제는 표준화하는 거죠. 지금은 칩넷이 다 이 다이가 다 한 개 업체가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패키징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표준화가 되면 레고 블록처럼 이 A라는 다이는 TSMC가 하고 B라는 다이는 인텔이 하고 C라는 메모리 다이는 하이닉스가 해서 요거를 딱 가져와서 조립하면 되는. 네. 대신에 중국은 배제하는. 표준에서 배제하는 이런 어. 뭐 지금 그런데 웬만한 업체들 다 참여했어요. 네. 뭐 인텔도 참여했고 TSMC도 참여했고 삼성전자도 참여했고 뭐 빅테크 업체들 웬만한 80여 개 업체들이 지금 다 네. 여기 참여했습니다. 야, TSMC가 그게 참 행보가 참 신기한데 예. 중국에서 장사를 많이 했고 중국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싹 등을 싹 돌려요. 그렇죠.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제 미국이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오면 저거는 이제 자기들 주도하는 질서에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든 손보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기야 근데 뭐 TSMC 입장에서는 뭐 하웨이의 네. 하이실리콘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다 미국 고객이 월등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뭐, 그때 이제 뭐 이게 화웨이 하이실리콘 제재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하이실리콘 비중이 그래도 한 1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어떤 물량이었는데 이게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 주가도- 중에 네. 한 2억 대를 넘게 만들었던 그렇죠. 이게 회사니까. 그래서 이게 막 주가가 단기적으로 맞대 빠졌었는데 금방 커버해 버렸어요. 애플 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애플이 뭐 애플, 퀄컴, 뭐 AMD, 인텔 다 네. 미국 회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팹리스의 주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TSMC도 결국은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자, 그 잠깐 하나 더. 네. 그 FC BGA라고 있죠. 네네. 그 앞서 칩넷 구조하고 FC BGA하고의 차이를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네. 플립 그 칩넷 구조로 가면 무조건 제일 밑에는 플립칩 BGA 기판을 써야 됩니다. 기판을 써야 네, 된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네, 칩넷이라는 게 실리콘 다이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네. 면적이 커지죠. 그렇죠. 네, 기존에 하나 붙여놓은 것보다 네. 쪼개서 옆으로 네. 펼쳐놓기 때문에 네. 커지니까 플립칩 BGA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수요는 지금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나 네. 신코하고 이비덴, 네. 그다음 삼성전기, 이노텍 네네. 이런 회사들의 그 설비 증설의 네. 양을 보면 네, 도대체 칩 회사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어마무시한 양의 그 설비 증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옛날에 원칩으로 끝내려고 해서 BGA 투자를 아예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확 세상이 뒤집혀진 세상이 거잖아요. 바뀐 겁니다. 네. AI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칩의 진보는 안 되고 네. 칩을 쪼개서 쓸 수밖에 없으니 판을 새로 깔아서 거기서 새롭게 하는데 그 판을 만들던 업체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 미래 없다고 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참에 그렇죠. 그 일이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터지기 시작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난리가 나서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좋았다가 지금 다 반토막 그렇죠. 또 근처까지 갔는데 이 BGA 시장은 죽었나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패키지 기판에서 보면 이제 프로세서에 쓰는 것들이 플립칩 BGA가 있고 플립칩 CSP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플립칩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해서 네. AP 원칩에 네. 이제 패키징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다들 BT 이거를 이제 플립칩 CSP는 BT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립칩 BGA는 ABF 기판이라고 하긴 하는데 BT 쪽으로 수요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ABF 쪽은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AI 때문에 다시 ABF 플립칩 BGA 쪽으로 확 수요가 쏠린 거예요. 네. 그런데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여기는 공급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 절연 필름을. 근데 얘들이 막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병목이 돼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를.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이제 플립칩 BGA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병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원래는 납기가 1년인데 1년 6개월로 딜레이 되고 2년으로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파 투자는 한다고 막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캐펙스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당분간은 네. 추세가 취입의 추세가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고 이번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중국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일단 미세 공정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 그 최적화를 진행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오사트 쪽에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맞아요. 여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신기한 칩들을 앞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게 앞으로 한 5년, 10년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네네, 아주 맞습니다. 확고하게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존의 업체들이 중고 제품을 중국에서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 이 제재가 제일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ASML이라든가 뭐 어플라이드가 막 로비를 쳐가지고 안 돼 우리 죽어 팔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미세 공정을 향해서 빠르게 전진을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아마 CIA가 도끼눈 뜨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뭐 ASML 중고 장비까지 다 저는 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몰래 밀수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 또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서요. 다 이게 넘버링해서 블록체인으로 관리해도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상당히 깡패짓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깡패짓인데 깡패하고 양아치죠. 뭐. 이게 그렇잖아요. 네. 이게 WTO에 넣어줬는데 네. WTO 룰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동안 이제 꿀 빨았죠. 중국이. 중국은 네. 자기 마음대로 네. 했고 그렇죠. 그렇지. 뭐 보조금도 막 네. 마구잡이로 했고 맞아요. 네. 뭐 원래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은 네. 안 했니? 너희들도 했던 거 우리가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커지는 걸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 이야기가 너무 네네. 빨리 나왔어. 네네. 이게 좀 늦게 나왔으면 중국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고 네네.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2008년도 리만 사태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잡았어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수도 네,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특색 사회주의 하면서 중공몽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렇죠. 미국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잡아 족쳐야 되겠다 이거 늦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깡패짓이 맞습니다. 나온 것이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덩샤오핑이 100년 동안 맞서지 말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일찍 맞선 거죠. 지금 100년이 안 됐는데. 그렇죠. 예, 100년이 안 됐는데 그 뭐야? 도광양해. 도광양해를 네. 조금 더 오래 했어야 되는데. 네네, 맞아요. 참 그거를 역사라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흐름이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과 그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부품 네.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펙스 감소. 감소시키고 그리고 뭐 감산하겠다, 네네. 가동률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저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키옥시가 30%. 네네.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예. 마이크론도 5%, 그러니까 디램에서 5%는 꽤 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과정업체이기 때문에 재고가 심각하긴 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클이 과거보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뭐 바닥 시그널이 내년쯤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빨리 그 공급업체들이 대응을 해버리고 수요가 뭐 꺾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은 네. 공급업체들이 줄이는 속도도 거의 못지않게 지금 막 속도의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사실은 키옥시아가
시작하자마자 30% 감산 네네. 바로 띄웠고, 마이크론은 미세 공정 설비 증설이 기존 예상보다 50% 감해서 설비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구나 해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설비 증설을 감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리고 생산도 네네. 줄일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코멘트가 바뀔 겁니다. 바뀐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런 식으로 코멘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어쨌든 메모리에서는 네. 그 어떻게 보면 선도업체고 네. 어떻게 보면 독과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 유럽의 네. 공정거래 당국에서 이게 아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담합 이슈로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세계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떠들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삼성도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 시점은 조금씩 이제 예. 뭐 한꺼번에 다 감산한다 그러면 가격이 튀어버리면 네. 공정거래 당국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슈가 네네. 더 크다. 저는 사실은 네네. 이거 치킨 게임에서 더 죽일 거야? 근데 여기 죽일 것도 없는데 또 죽이겠다는 거야? 뭐 이거 정말 신기하네. 막 이랬었거든요. 요런 측면도 있습니다. 삼성이 아마존양 서버 디램 발열이 나서 그러니까 뻑이 났다 그러죠 보통. 네네. 뻑이 나서 그때 큰 문제가 됐고 네. 그때 서버용 디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그 뒤로. 왜냐면 그때 문제가 생겼던 라인들을 다 모바일 디램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DDR5부터는 삼성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다른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EUV 쪽 대응이 늦어서 약간 발열 이슈가 DDR5 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접종을 다 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DDR5 쪽에서는 우리가 서버 디램 쪽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또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또 이거를 모바일 디램을 또 서버 디램으로 전환한 또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혼재돼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DDR5 내보내려면 사파이어 FPG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네. 4분기에 나오긴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한적으로. 이제 뭐 아무도 뭐 패키징어 말을 안 믿으니까 인텔 부사장도 그 얘기를 네. 왜 했는지 모르겠어. 네네. 한국 인텔 부사장께서 네네. 우리 뭐 이렇게 안정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곧 나옵니다 이랬는데 도대체 뭘 나온다는 얘긴데 저렇게 툭툭하고 있지 싶은데 네, 저는 경쟁 제품인 AMD 제노아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지금 그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AMD 서버 쪽. 예. 네, 진짜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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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좀 심하다. 이거는 진짜 그러네. AMD로 가나 어디로 가나 우리는 네. DDR5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기존에 IDC 투자는 이제 엔지니어들의 이제 그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텔 칩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서버 업체들 네,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네. 허들을 넘어야죠. AMD가. 그렇죠. 네. 예. 진짜 이번에도 뭐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왔고 양산 얘기는 네. 없죠. 우리 한국 인텔 부사장이 얘기하고 나서 그걸 왜 기자들이 아무런 질문도 안 해? 난 그게 그렇죠. 너무 놀랬어. 그럼 언제 뭐 양산인가요? 이런 얘기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뒷단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얘기. 이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아니 뭐 이제 세 번 양치기도 세 번 당하면 그대로는 그럼요. 이제 저도 이제 2년 넘게 당해버리니까 네. 저희가 이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단어를 네. 처음 했던 게 2020년 9월이에요. 저희 맞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22년을 넘길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고 그리고 각 국가의 대응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속내로 들어와서 기술을 아시는 분들 입장의 내용은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되는 그렇죠.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긴급하게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몇 가지 문자로 물어봤는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은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급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흔쾌히 우리 이 대표님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도기 TV는 불러 주시면 나옵니다.
얘기가 통하니까. 그죠? 저희는 얘기가 아, 통하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뭐 모든 게 뭐 다 안 좋게 보이시는데 그렇죠. 이번 거는 꼭 그런 건 아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한테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LCD를 받고 디스플레이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됐어요. 그다음 맞아요. 네. 예. 처절하게 안 됐던 회사고 투자 최고 실패한 10년간의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본인들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중국이 물량 투하를 하기 시작하자 마진이 아예 그냥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랬던 거죠. 예.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걸 잘 돌파해서 나왔던 기업인 그렇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뭐 세트 TV 세트하고 연결을 잘해서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위기가 사실은 다가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아빠 찬스 해준 건가? 좀 신기한 이제 경찰 출동한 거.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신기하네 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이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걸로 뭐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IT의 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과 증시학도TV 함께 콜라보로 이렇게 방송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